철투부 씨, 거기서 뭐 하세요? 제보자 적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 뚜껑을 안 여신 것 같은데? 안녕하십니까, 철투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상위 15% 청년 사업가는 수제 쿠키가 아닌 수제화를 전문으로 하시는 청년 사업가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29살이고요. 이름은 윤수열입니다. 어디 사시나요? 지금 뭐 의정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하고 왔는데 의정부 수제화라고 이렇게 키워드를 쳐보니까 네. 블로그에 다 상위 있고 플레이스에도 상위 있고 유일하게 의정부에서 수제화를 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다른 이제 어리신 분들도 이제 조금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이제 젊은 층을 겨냥한 수제화 브랜드는 지금 저희 매장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점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네. 그러면은 의정부에서 수제화 쪽에서는 1등이라 자부하시나요? 수제화 쪽으로만? 뭐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원래 어제 뵀어요. 어제 뵀는데 수제화 쪽으로 하시는 얼굴은 아니신 것 같더라고요. 아. 네. 원래 보통 수제하시면 뭐 수염도 있고 안경도 쓰고 이렇게 장인 느낌이 나야 되는데 네네. 그런 느낌 없었죠? 되게 부잣집 아들 엄청 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할 때 좀 더 조심성 있고 좀 더 나이가 있게 응대를 하려고 하는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약간 장인의 느낌이 안 느껴지더라고요. 그거는 근데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치마를 네, 좀 느낌 물씬 나게 하려고. 네, 그래서 앞치마를 자, 수제화 창업 어떤 계기로 시작했습니까? 일단 제가 어렸을 때 이제부터 신발을 굉장히 좋아해서 신발을 이제 수집하고 그러고 이제 나이를 점점 먹으면서 대학교를 진학을 했는데 대학교도 이제 패션 쪽으로 진학을 했어요. 패션 전공을 해서 이제 졸업을 앞두고서 다들 이제 진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할 때 그때쯤에 이제 동기들은 대부분 다 패션 쪽, 의류 쪽으로 많이 가려고 했는데 저는 그쪽 시장은 좀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포화하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의류 쪽은 너무 많죠. 네, 그러면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뭘까? 내가 가장 하면 행복할 수 있는 쪽 분야를 생각해봤더니 신발 쪽이라서 신발 쪽. 알아보게 돼서 입사를 하게 됐고 입사해서 이제 최단기간에 운이 좋게 전장을 빨리 하게 되면서 이제 처음 어린 나이에 운영이라는 거를 해보게 되면서 이제 한 2년 정도 경험을 쌓고 그러고 이제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 최단기로 점장을 다셨고 그 점장을 하시면서 관리자죠, 점장이. 네네. 그렇죠. 관리까지 하시면서 이렇게 프랜차이즈 창업까지 하시게 됐다고 합니다. 네. 프랜차이즈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좀 프랜차이즈 소개 좀 해주세요. 제가 이게 로맨틱 무브, 네. 로맨틱 무브 수제화 프랜차이즈를 한번 간단히 소개를 해주세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일단은 저희 브랜드는 국내 수제화 거의 1호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브랜드 아이덴티티 자체가 누군가의 첫 구두라는 코멘트로 시작이 되는데 말 그대로 이제 가격적인 부분이 합리적이게
첫 구두로 젊은 친구들이 그런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로맨틱 무브가 그런 뜻이 아니라 저희 아이덴티티가 네. 영어에 약해서. 네, 누군가의 첫 구두라는 뜻으로 이제 사회 초년생이나 이제 아무래도 구두를 처음 접하는 분들에 있어서 가격대나 그리고 신발이 불편하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고르시기도 좀 어렵고 그런 아이덴티티가 있는 네, 브랜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개인 사업이 아니시고 네. 개인 사업이시지만 프랜차이즈잖아요. 그쵸. 이게 창업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갈까요? 일단은 정확한 비용 자체는 일단은 상권에 따라서 가격대가 굉장히 그렇겠죠. 예, 부동산이 일단 가장 가격을 크게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증금? 네, 보증금. 그리고 일단은 인테리어. 그리고 매장 내에 처음에 오픈했을 때 재고 처음에 고객님들한테 보여드려야 될 신발들을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금액 그리고 본사의 이제 프랜차이즈비 네, 그거는 이제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네. 네, 프랜차이즈 비가 또 네. 네, 따로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 네. 개인적으로 밝힐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대충 어느 정도 이 창업을 하려면 이게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비용이 필요한지는 아시고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런 대략적인 부분을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임대할 때 보증금이 얼마인지가 일단 그거에 예산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 안에 이제 자잘하게 들어가는 인테리어 비용이라거나 소품들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시고 그렇다 보면은 가격은 일단 재고를 매장 안에 꽉 채울 때 보통 최소 2천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까지. 구두 비용만? 네네. 구두 비용만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인테리어 비용은 인테리어도 너무 천차만별이라 그쵸? 어떤 인테리어를 쓰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저도 이제 주변에 좋은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인테리어 비용은 다른 곳에 비해서는 조금 저렴하게 한 편이에요. 인테리어는 일단 집기를 다 따로 제작을 한 거고요. 다 수제작이에요? 네네. 이제 원목을 다 사용했고 바닥도 마루 바닥을 사용하면서 조금 고급스럽게 하고 천장도 블랙으로 바꿔서 좀 더 높아 보이게끔 깊이가 있어 보이게끔 했고 조명, 펜던트 이런 것들도 감안하시면 제가 좀 저렴하게 얼마에 생각하는데 1,500 안에 이걸 다 1,500 하신 거예요? 네. 보통 견적 보시면 2천만 원 이상 나온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1,500 이내로 천장만 해도 한 800만 원 될 것 같은데. 천장은 생각보다 얼마 안 들었어요. 그래요? 네. 제가 잘 몰라가지고. 바닥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바닥도 원목이에요? 바닥도 마루 이제 보통 이 바닥은 매장에서 많이 하는 바닥은 아니고요. 이제 강마루라고 해가지고 보통 이제 부잣집 대저택 그런 곳에 집안의 거실 이런 데 사용하는 거라서 이제 아무래도 일반 에폭시 이런 걸 까는 거에 비해는 확실히 약한데 아무래도 매장의 분위기 저희는 분위기가 또 중요한 그쵸. 매장이다 보니까 바닥에 좀 힘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딱 봐도 고급스러운 느낌이 엄청 많이 나요. 위치도 많이 중요하죠, 사실. 위치도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리고 주변의 상권도 중요하고요. 주변에 어떤 업종이 있는지, 그리고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 연령대가 대충 어떻게 되는지, 유동 인구가 몇 시부터 몇 시가 좀 많고, 젊은 친구들과 이제 연령에 따른 인구 이제 유동 인구들이 어떻게 되는지도 그거까지 파악을 해야 돼요. 어느 정도 알고 있으신 게 그만한 값어치를 하는 자리인지 그거에 대한 판단을 확실하게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요 상권에서는 자리를 잘 잡았다 보십니까? 위치적으로는 자리는 굉장히 안 좋게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처음에 투자 비용이랑 좀 부담스러웠던 부분들이 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반대편에 구두 가게가 있어요. 맞춤. 네. 경쟁사가 맞은편을 들어온다면 마이너스 뜨지 않을까요? 조금이라도 해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가? 네, 경쟁이니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궁금한 부분이었고 개인적인 질문인데 구두를 신으면 진짜 불편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평발인데 보이려나? 자, 요런 발도
그게 저 같은 사람한테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발이 있는지 또는 아니면 이런 사람한테도 좀 더 보완해 줄 수 있는 뭐 방법이 있는지 저는 한 번도 이거 수제화를 맞춰본 적이 없어서 특히 이런 특성을 가지신 분들이 오는 게 저희 매장이기 그래요? 때문에 어려울 거는 전혀 없고요. 네. 그리고 평소 자주 보는 발이기 때문에 네, 전혀 어려울 이렇게 거 많아요? 이런 발이? 네, 많습니다. 평발? 평발에 뚱뚱한 발? 네, 맞습니다. 그래? 많이 본 발이라고 하니까 당황스럽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수제화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 뭐 저희 같은 일반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이 수제화가 어떻게 제작이 되고 그리고 뭐 수제화가 있고 맞춤 종류가 어떤 게 있는 거죠? 일단은 맞춤 수제화 솔직히 말해서는 비슷한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떤 거라? 맞춤이랑 수제화랑은 그냥 맞춤 안에 수제화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거기 안에서 시스템이 맞춤으로 끝까지 진행을 하냐 주문 제작 시스템으로 진행을 하냐인데 그냥 단순하게 쉽게 말해서 맞춤은 발의 형상을 본을 뜨고 이제 제작을 하는데 이걸로 하는 건가요? 아니요 이거는 발치수를 보는 네, 그거고 맞춤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발의 형상을 본을 떠서 그 사람의 발을 위한 뼈대를 개발을 해서 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격대가 이제 50만원, 60만원대까지 나오게 돼요. 형상을 따서 하는 거는 40만원 이상. 그렇죠. 발을 그리고 이런 게 아니라 네. 발의 형상을 따는 거예요. 그 사람 발 완전히 바뀌었네요. 그쵸. 석고인가요? 그런 식으로 뜨는 거죠. 네. 그렇게 하는 거는 이제 가격대가 굉장히 높은데 이제 우리가 진행하는 방법은 발치수를 보고서 네. 이제 볼이랑 등 사이즈는 5mm씩 제작을 할 수 있는데 네. 그 안에서 이제 어느 정도의 보정들을 봐서 제작을 하는 거죠. 발볼이 넓은 사람 좀 더 넓게 해주고. 예.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발 모양에 따라 잘 맞을 만한 모델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으로 권유를 해드리고 어쨌든 손으로 만드는 건 똑같은데 이제 발의 형상을 본을 뜨지 않기 때문에 맞춤이라는 단어는 저는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수제화 같은 경우에는 금액대가 뭐 얼마 이상이죠? 가죽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쵸. 가죽에 따라서도 천차만별인데 일단은 통상적으로. 보통 한 14만원대에서 한 25만원대까지 간다고 보시면 될 것 싸네요 같아요. 생각보다. 네, 가격이 이제 합리적이기 때문에 이제 젊은 친구들이라거나 이제 SNS 광고나 이런 쪽으로 많이 요즘 수제화 브랜드들이 많이 파생이 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구매하는데 좀 더 수월해졌죠. 제 예전에 고등학생 때인가 수제화를 한 22만 원 주고 산 적이 있는데 동대문에서 네네. 눈탱이 맞아가지고. 약간 있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수제화가 그냥 손으로 만들어 놓은 구두예요. 쉽게 말해서. 그게 내 발에 잘 맞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냥 수제화는 말 그대로 손으로 만들어 놓은 구두를 그냥 구매하신 거고 근데 그게 발에 잘 맞을지는 모르는 거고 가격대도 어떤 가죽을 썼는지 어떤 창을 썼는지 부자재가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확실하지 않으니까. 이너 가죽인지 뭔지 소 가죽인지 악어 가죽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눈탱이 맞은 것 같아요. 이 수제화 사업도 성수기가 있고 네네. 비수기가 있는지 이제 창업을 준비하시는 예비 창업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만약 성수기와 비수기가 있다면 성수기 매출과 비수기 매출 뭐 다른 점포는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네네. 본인이 운영하셨을 때 다른 점포도 일단은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이제 성수기 매출과 비수기 매출에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네, 그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부분은 일단은 수제화라는 것 자체, 이제 구두 자체가 성수기는 당연히 결혼식이 많은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5월? 3, 4, 5. 3, 4, 5. 왜냐면 제작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한 달이나 2주 정도 빨리 네. 구매를 하시기 때문에 3, 4, 5 이 정도가 이제 성수기. 그리고 이제 여름 지나서 이제 8월 말부터 9, 10, 11. 맞아. 요즘에는 뭐 10월, 11월 달에 결혼 많이 하는데. 네네. 그렇게까지가 성수기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비수기는 당연히 여름입니다. 여름? 네. 6, 7, 8. 6, 7, 8이 비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매출적인 부분은 성수기랑 비수기랑 저희는 차이가 좀 큰 편이에요. 커요? 많이 커요? 아무래도 결혼식하고, 결혼식이 아니더라도 이제 상반기나 하반기, 채용도 있고, 면접이나, 그쵸, 그리고 그쵸. 이제 졸업식. 네. 이런 시즌에도 저희 구두는 판매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여름에가 이제 매출이 좀 많이 떨어지는 편인데 보통 많이 떨어지면 반 정도까지 떨어집니다. 반 정도? 네. 그러니까 얼마의 반인지 말씀을 해주세요. 아, 네. 이게 공개하기 좀 어려워가지고. 잘 나올 때는 성수기 매출! 성수기 매출은 한 2천만 원. 오, 2천만 원? 네. 많이 최대로 나왔을 때. 근데 저희 매장이 되게 잘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아, 근데 혼자 하시니까 아, 2천만 그쵸. 원이면 엄청 많이 가져가네. 네, 그러고 비수기 때는 반. 절반? 뭐 이제 월세 내고 이러면 조금 그쵸? 굴리는 정도? 그쵸. 네. 월세 내고, 네, 빚 갚고. 매달 2천 이상 나오면은 진짜 네, 그러면은. 뭐 그러면은. 뭐 사고 싶은 게 있으세요? 갑자기 왜 그러는 제가 아직 차가 없어가지고. 네. 그 정도면 차를 살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나이가 올해 29 네, 이제 29 됐습니다. 29인데 이 사업자를 운영하시면서 월 2천 정도까지 매출을 해보셨으면 그만큼 어린 나이라고 보면 좀 어린 나이인데 29살에 2천만 원 정도의 매출을 뽑을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한번 하셨다면 뭐 앞으로도 충분한 더 큰 매출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하시네요 진짜. 뭐 보통 일반 29살 직장인분들은 뭐 많이 받아야 제가 공장 다니시는 분 뭐 한 350만? 뭐 보통 일반 직장인분들 250만 원 정도. 대단하신 거죠. 지금 금방 비수기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힘드셨던 뭐 부분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점장하실 때는 기본적인 월급이나 이런 걸 좀 받아가시면서 그쵸. 조금 안정된 생활을 하셨을 텐데 본인의 이제 개인 사업을 하시면서 힘든 시기가 있으셨을 텐데 이 힘든 시기를 조금 어떻게 극복했는지. 여름이 당연히 비수기라 그때 이제 좀 멘탈적으로 조금 비도 자주 오고. 네. 마음이 괜히, 엄청한데 그 투자를 하신지 점작 2년? 네네, 2년. 창업 2년? 네, 2년. 4년인가요? 네네. 그래도 4년이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뭐 꽤 오래 하셨고 나이도 어리신데 뭐 더 뭐 10년, 20년 하신 장인분들도 있지만 일단 그래도 경험자로서 예비 이 수제화 창업을 준비하시는 창업자분들한테 조언을 해드리자면 좀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수제화 창업을 하신다고 하시는 거면 아무래도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적인 건 신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내가 관심이 있고 보다 일단 전문적으로 좀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신 상태로 일단 시작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 같고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수제 뭐 책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책은 찾아보면 있습니다. 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에 대한 것도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좀. 예, 그리고 구두의 종류, 네, 구두의 종류라거나 그리고 이제 타 브랜드들, 여러 브랜드들의 구두도 많이 보고, 그러니까 시장 조사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부동산적인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사업하실 때. 자리. 네, 자리적인 부분이 아무래도 다들 이제 좀 어린 나이에 사업을 하시려고 하면 임대에 있어서 이 자리가 과연 이 가격의 값어치를 하는지에 대한 그런 판단을 위해서는 굉장히 많이 발로 직접 뛰어보시고 그렇게 사전에 준비를 다 하신 상태로 자금적인 거는 당연히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직장 다니시면서 잘 모으시거나 이제 요즘은 이제 소상공인에서도 대출이나 사업자 대출 쪽이 잘 나오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잘 알아보셔가지고 금리도 낮은 쪽으로 잘 알아보셔서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동산이 제일 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좀이 자리 쪽 같은 경우에는 직접 발품을 많이 파르시는 밖에 그게 답이다. 그쵸? 온라인으로만 보시는 건 정말 비추. 그렇죠. 뭐 이게 그 동네에서 좀 오래 살면 모를까 새로운 동네에서 또 하는 것도 네네. 더더구나 더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발로 많이 뛰셔서 알아보셔야 됩니다. 네. 나이에 비해서 일찍 사업을 하고 계시고 청년 사업가시잖아요. 네네. 본인이 이제 청년이시니까 네네. 그 본인이 사업을 이제 2년 정도 해 보시면서 좀 뭐 느낀 점이나 배우는 점이 좀 있으실 거라 보거든요. 멘탈적인 부분이 많이 이제 터질 때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멘탈적인 부분을 케어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올라가는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고객님들을 상대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을 뵙잖아요. 사람을 대하는 법에 대해서도 조금 더 배우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자금적인 부분도 이제
어떻게 회전이 되고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섬세해질 수 있고 되게 비싼 인생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일찍 사업하시는 거 추천을 하세요? 젊은 사업가. 사업을 꿈꾸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저는 빨리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끝으로 이제 개인적인 목표가 어떻게 되십니까? 일단은 저는 욕심이 엄청 크지는 않아요. 왜요? 안정된 삶을 좀 추구하고 싶어가지고. 아, 그러세요? 네. 일에 너무 얽매이면서 살고 싶진 않고요. 뭐 조금 욕심이 있다고 하면은 지금 하는 것도 더 잘 되면 좋을 것 같고, 욕심이 있는 분야가 또 다른 분야가 또 있어서 그쪽에 사업을 계획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입니까? 그건 노코멘트. 왜 뭐? 새 나가면 안 돼서. 아, 그래? 네. 그러면은 뭐 그때 잘 되시면은 네. 다시 한번 인터뷰 할 수 있습니까? 네, 당연하죠. 네. 제가 오늘 두 번째로 뵙고 만나서 이제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 서비스 정신에 대한 그 정신이 정말 투철하게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프랜차이즈이기 때문에 사실 오기 전에 네네. 돈만 있으면은 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만나서 뵈니까 이거 앞치마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말씀하시는 거나 이런 게 진짜 지식적으로도 너무 많이 알고 계시고 오늘 알았는데 뭐 이 신발이나 구두 쪽에도 원래부터 관심을 좀 갖고 계신 분이었기 때문에 이 사업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고 나이가 뭐 어리신데도 매출을 이 젊은 나이에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승승장구 하시길 네. 네, 지켜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네.